팔척기를 그곳으로 인할 것이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그냥 깊은 산골짜기가 아니에요. 달도 숨고 별도 포기한 그곳에서 우리 여리와 강철이가 상상도 못할 놈들과 아주 제대로 엮입니다. 발밑은 꺼지고 하늘은 갈라지고 아슬아슬 줄타기처럼 한 발만 삐끗하면 그대로 딱 미칩니다. 과연 두 사람은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스포는 찾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기궁 5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밤이 깊었어요. 하늘에는 별이 드문드문 박혀 있었고 무겁게 드리운 구름 사이로 가끔 달빛이 비쳤어요. 산 전체는 짙은 안개에 덮여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만이 두 사람을 비추었어요. 여리야, 이거 진짜 괜찮은 거냐? 강철이가 물었어요. 윤갑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차갑고 우물했어요. 오랜 세월 인간을 멀리서 지켜보았던 악신의 눈이었어요. 여리는 짧게 한숨을 쉬었어요. 싫으면 돌아가. 나는 반드시 넙덕 할머니의 묵구를 찾아야 해. 그게 아니면 원자도 왕도 모두 죽어. 여리의 목소리는 발음을 가르는 칼날처럼 단호했어요. 그녀의 눈동자에는 단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고 숨결마저 뜨겁게 타올랐어요. 무구를 찾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절박한 사명감에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강철이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어요. 이참고 성가신 일이라고 치부하고 싶었지만 알 수 없는 뜨거운 이끌림이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렸어요. 여리의 결연한 기운이 마치 오래전 잊고 지낸 무언가를 깨우는 듯했어요. 여리는 조심스럽게 잦은 호롱불을 밝혔어요. 희미한 불빛이 짙은 안개를 갈라냈고 두 사람은 숨조차 쉬기 힘든 내부산 깊은 골짜기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어요. 발밑에서는 축축한 낙엽이 지리겨지며 처절한 소리를 냈고 어딘가 땅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깨어나는 듯한 불길한 떨림이 퍼졌어요. 간간히 스쳐가는 바람은 식은땀처럼 서늘했고 산은 짐짓 숨을 죽이며 이들을 지켜보는 듯했어요. 진짜 인간은 별걸 다 한다니까. 무구를 찾는다고 목숨 걸어? 미쳤어 진짜. 강철이는 툴툴거리며 중얼거렸지만 발걸음은 오히려 여리 곁을 더욱 바짝 붙였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기대 그리고 오래전부터 숨죽여 있던 묘한 설렘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골짜기 어귀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사방이 싸늘해졌어요. 짙은 안개가 골짜기를 삼키듯 몰려들었고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려울 만큼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왔구나. 낯선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들려왔어요. 검은 그림자처럼 솟아오른 건 풍산이었어요. 그의 뒤엔 검은 옷을 입고 붉은 부적을 목에 건 맹인술사들이 일렬로 서 있었어요. 풍산! 네가 여길 어떻게? 여리가 놀라 외쳤어요. 풍산은 입가에 썩은 미소를 지었어요. 베이비마마의 병이다. 너희들 여기서 끝장내라는 거지. 강철이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어르신! 살고 싶으면 비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풍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강철이 네가 아무리 이무기라 한들 지금은 인간 몸이다. 네 힘으론 우리를 막을 수 없다. 말이 끝나자마자 풍산이 손가락을 튕겼어요. 짧은 소리와 함께 맹인수사들이 일제히 낡은 종이 인형을 공중에 던졌어요. 순식간에 인형들은 기괴하게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종이의 살결이 갈라지고 뼈와 살이 돋아났어요. 피칠갑을 한 늑대는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렸고 불타는 여우는 불꽃을 일으키며 포효했어요. 뱀처럼 뒤틀린 개수들은 땅을 스르르 기어가며 두 사람을 포위했고 주변 공기는 더욱 흑해졌고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어요. 발밑의 땅은 점점 진동하며 울렸고 어디선가 끈적한 냄새가 진동했어요. 어둠 속에서는 마치 보이지 않는 손들이 두 사람을 붙잡으려는 듯 살랑거렸어요. 싸움은 이미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어요. 등 뒤로 불어오는 서늘한 기운에 여리와 강철이는 동시에 한 걸음을 움찔했어요. 여리의 손은 본능적으로 호롱불을 꽉 움켜쥐었고 강철이의 눈동자는 매섭게 번뜩였어요. 눈앞으로 다가오는 개수들은 그들의 숨소리조차 삼킬 듯 위협적으로 포효했어요. 피칠갑을 한 늑대는 허리를 낮추고 으르렁거렸고 불타는 여우는 발밑에 불꽃을 일으키며 몸을 부풀렸어요. 뱀처럼 꿈틀대는 개수는 혀를 날름거리며 서서히 포위를 좁혀왔어요. 여리의 손끝을 떨렸어요. 그러나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공포를 삼켰어요. 강철이는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바람이 갈라지며 그의 옷자락이 펄려갔고 그의 등 뒤로 퍼지는 긴장감은 땅을 진동시킬 듯 무겁고 끈적였어요. 이 순간 두 사람은 알았어요.
지금부터는 물러설 수도 숨을 곳도 없다는 것을.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단단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할 수 없다면 싸워야 한다. 열이야, 뒤로 붙어! 강철이는 인간의 몸으로 싸워야 한다는 절망적인 현실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열이 앞에 나섰어요. 그 순간 쾅! 산이 갈라질 듯 천지가 진동했어요. 고목들이 힘없이 부러져 나가고 거대한 먼지구름이 하늘을 가득 채웠어요. 땅이 무너지고 대기가 떨릴 정도의 압도적인 기운이 내리꽂혔어요. 팔척기가 나타난 거였어요. 팔척을 좋게 넘는 거대한 덩치, 붉은 눈동자, 울퉁불퉁한 근육질 몸, 그리고 검붉은 한삼을 두는 괴물이 무겁게 땅을 짓밟으며 다가왔어요. 매 걸음마다 대지가 움직여 푹 꺼졌고 주변 공기조차 부서지는 듯했어요. 풍산조차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의 손이 쥐어진 돗방도 덜덜 떨렸어요. 팔척기는 풍산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오직 열이와 강철이만을 향해 끓어오르는 증오와 굶주린 살기를 드러내며 붉은 눈을 번뜩였어요. 강철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몸속 윤갑의 인간 감정과 이무기 강철의 본능이 마치 들끓는 용암처럼 충돌했어요. 도망쳐야 해. 지금 당장이라도. 그러나 열이가 있다. 그 조그만한 몸이 눈앞에서 떨고 있었어요. 하얗게 질린 손으로 변기석을 움켜쥔 열이 무서움에 휩싸였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그녀. 강철이는 눈을 질끈 감아뜨며 이를 악물었어요. 주먹을 쥔 손바닥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졌어요. 그의 혈관 속을 타오르는 듯한 뜨거운 기운이 휘감았어요. 인간의 몸을 억누르는 이무기의 마지막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팔척기가 갱음을 지르며 돌진해왔어요. 대지 전체가 우르르 무너지고 바위가 폭발하듯 튀어올랐어요. 하늘은 비명을 지르듯 갈라졌고 땅은 뿌리채 흔들렸어요. 하늘과 땅 모두가 동시에 울부짖고 있었어요. 강철이는 숨을 삼키며 마지막 힘을 끌어올렸어요. 열이를 품에 끌어안았어요. 그의 등 뒤로 몰아친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칼날 같았어요. 길을 찢는 팔척기의 포효, 살을 도려내는 살풍 속에서도 강철이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는 스스로를 내던졌어요. 열이 하나만은 반드시 살리겠다는 인간도 악신도 아닌 오로지 한 존재로서의 의지로. 그 순간 열이가 들고 있던 호롱불이 산산이 터졌어요. 터진 불꽃은 마치 은하수가 터진 듯 산 전체를 감싸는 섬광으로 번졌어요. 하늘과 대지가 잠시 하얗게 물들었어요. 팔척기는 그 강렬한 빛에 비틀거렸어요. 괴물 같은 팔이 허공을 허짓고 커다란 발이 균형을 잃고 흔들렸어요. 땅은 다시 갈라지고 먼지는 거대한 폭풍처럼 몰아쳤어요. 틈을 놓치지 않고 강철이는 열이를 품에 안은 채 산비탈을 따라 물러내렸어요. 거센 바람과 떨어지는 잔해를 가르며 생과 사이의 경계를 넘어들었어요. 심장은 미친 듯 뛰었고 품속의 열이를 잃지 않기 위해 더욱 단단히 끌어안았어요. 그러나 위에서는 균형을 되찾은 팔척기가 다시 포효하고 있었어요.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 지옥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풍사는 기겁하며 도망쳤어요. 껍지겁 넘어지기도 하면서 맹해술사들을 밀쳐내고 달아났어요. 맹해술사들 또한 홍비백산의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노후 산비탈 아래 작은 웅덩이 근처에 멈춰선 두 사람. 강철이는 온몸이 쑤셨지만 열이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는 피식 웃었어요. 열이가 떨리는 손으로 강철이를 붙잡았어요. 괜찮아? 강철이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드러누웠어요. 그래서 말인데 나 진짜 인간 죽는 거 이해 안 됐거든? 근데 너 죽는 건 진짜 싫어. 진짜 세상에서 제일 싫어. 열이는 숨을 고르며 묘하니 강철이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땅 밑 어딘가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진동이 느껴졌어요. 잠깐. 열이가 중얼거렸어요. 강철이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건 팔척기의 발소리가 아니었어요. 훨씬 더 깊고 더 어둡고 더 무서운 무언가였어요. 하늘을 뒤덮은 구름 사이로 번개가 번쩍였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강철이는 열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열이야, 여기서 끝난 거 아니야. 진짜 지옥이 시작될 거야. 준비해. 우리는 아직 아주 깊은 곳으로 가야 해. 그때 웅덩이 한가운데 검은 진흙 속에 파묻힌 작은 거울이 반짝였어요. 저게 넙떡 할머니의 무구야? 열이의 숨을 삼켰어요. 심장이 쿵쿵 울렸고 손끝이 떨렸어요. 팔척기의 붉은 눈동자가 무구의 미약한 빛을 감지했어요. 개성처럼 울부짖으며 팔척기가 다시 전속력으로 뛰어오기 시작했어요. 땅은 울리고 하늘마저 요동치는 듯했어요. 강철이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각오를 담아 외쳤어요. 열이야, 무구를 꺼내. 널 믿어. 나는 놈을 막을게. 열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벼련한 표정으로 온몸을 던져 진흙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차가운 진흙이 피부를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 순간 팔척기가 포야하며 손을 뻗었어요. 열이에게 닿기 직전 강철이가 맨몸으로 팔척기를 향해 돌진했어요. 와라! 괴물! 내가 인간이 뭔지 보여줄게! 그의 몸은 작고 초라했지만 그 안에 불타는 의지는 누구보다 강했어요.
바로 그때 진흙 속에서 갑자기 강렬한 빗줄기가 뻗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산 전체가 진동하며 숨겨졌던 또 다른 무언가가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요리의 손이 무구에 닿았을까? 아니면 또 다른 재앙이 시작된 걸까? 모든 것은 다음 순간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숨막히는 싸움, 그리고 절박한 두 사람의 사투를 함께 지켜보셨습니다. 하지만 이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구의 빛이 깨어나는 순간 더욱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가 두 사람을 집어삼키려 합니다. 과연 여리와 강철이는 이 어둠을 뚫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까요? 기궁 6화 곧 공개됩니다. 기대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도 드영감이었습니다.